수달 둥둥. 6월에 나 혼자 산다에 나왔던 유아인씨가 탔던 전기차 보셨나요? 테슬라에서 나온 전기차였는데요. 방송된 후 뉴스 기사에까지 나올 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집중됐었죠. 이처럼 요즘 전기차가 일상에서도 주식시장에서도 꽤 핫하다는 거 아실 텐데요. 각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테슬라보다 더 좋은 전기차를 만들어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전기차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전기차는 당연히 전기로 가니 이 전기를 담을 수 있는 배터리겠죠. 이처럼 전기차 배터리가 중요시되면서 이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니켈의 몸값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업계의 1위이자 도요타를 제치고 세계차 업체 시가총액 1위를 찍은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도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니켈을 더 많이 채굴해달라. 니켈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채굴한다면 테슬라는 오랫동안 엄청난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모두가 니켈을 차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리려고 한답니다.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수달둥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도 강조하고 또 강조했을 만큼 니켈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죠. 니켈로 자원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잠깐, 자원 전쟁이란 건 석유와 같이 한정된 천연 자원을 독점한 국가들이 이를 무기로 내세워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걸 말하는데 주로 국가 간 갈등이 격화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하고 일본이 2010년에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여기는 우리 땅이다. 아니다. 여긴 우리 땅이다. 하고 마찰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중국이 우리 말 안 들어. 그럼 히토류 이제 너네한테 더 안 팔아. 하고 일본의 히토류 수출 제한을 때려버린 거예요. 히토류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부분에서 엄청 중요한 소재인데 중국이 최대 수출국이거든요. 결국 일본에서 찍소리 못하고 백기투항해버렸죠. 이렇게 자원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걸 자원 전쟁이라고 합니다. 니켈도 히토류처럼 자원 전쟁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니켈의 최대 생산국이 인도네시아거든요. 전 세계 니켈의 4분의 1이 다 인도네시아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런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원광 수출을 전면 금지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원광이란 재련하지 않은 파낸 그대로의 광석을 말합니다. 니켈의 중요성이 커지니까 인도네시아 정부가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키려고 니켈 원광 수출 전면 금지라고 정해버린 거예요. 이제 본인들 국가에서 재련한 니켈 가공품만 사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국가들은 손가락 빨고 지켜만 봐야겠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에선 지금 자국 업체들을 데리고 총 200억 달러를 투자해서 재련소, 스테인리스 공장,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니켈이 한때는 우리가 스탱이라고 부르는 스테인리스 강의 원료로만 주로 사용됐었다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은 히토류만큼 중요해졌죠. 내일 일도 모르는 게 사람 일이라더니 미래 일은 알다가도 모르겠지 않나요? 아무튼 니켈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가 된 이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니켈이 전기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좌우하기 때문인데요. 전기차 배터리에 니켈의 비중이 높을수록 에너지 밀도가 향상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한번 충전으로 얼마나 멀리 가느냐를 이 니켈의 비중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에 니켈 투입량을 더 높이려는 하이니켈 배터리 개발에 LG화학과 삼성 SDI, 일본의 파나소닉 등 각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니켈이 60에서 70% 정도만 투입됐다면 하이니켈 배터리는 니켈을 80에서 90% 정도 투입한 배터리를 말하는데요. 하이니켈 배터리를 쓰면 에너지 밀도 향상으로 주행거리도 길어지고 원가 절감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심지어 자동차 기업인 테슬라는 하이니켈 배터리를 자체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술이 있어도 재료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각 국가들은 이 니켈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미래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 개발과 핵심 소재가 되는 니켈의 확보가 그 성공의 열쇠라고 모두 판단을 한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이 중요한 니켈을 잘 확보하고 있을까요? 다행히게도 세계 3대 니켈 광산으로 불리는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 프로젝트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33.3%,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5.87%, STX가 1.47% 등 총 40.6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연간 니켈 6만 톤, 코발트 5,600톤 중에 일부 물량이 매년 국내로도 수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니켈 확보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와 정부에서 광물자원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인 33.3%를 내년까지 모두 매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니켈 광산을 매각하라니 대체 왜? 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지금 우리가 안바토비 니켈의 지분을 갖게 된 건 과거 이명박 정권 시절에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때 광물자원공사가 빚을 내서 무리하게 진행을 했었어요. 게다가 그 이후에 자원 가격이 급락하면서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어서 2조 1천억 원을 투입했는데 현재까지 1조 원에 달하는 손실을 내버린 거죠. 한마디로 니켈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인정받기 전에 낸 손실이 어마무시하다는 건데요. 게다가 현재 광물자원공사가 재정 상태가 좋지 않거든요. 2019년 말 기준으로 총 부채가 6조 4,133억 원에 이르렀고 2조 4,800억 원의 자본 잠식에 빠진 데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C19 사태까지 터지면서 부실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안바토비 광산을 매각하라고 하는 거죠. 수치상으로 보면 정부의 이러한 매각 결정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부실 공사의 손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꾼다는 것이 용납하기 어려울 거라는 데는 공감도 하고요. 하지만 지금의 현실만을 고려한 의사결정이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안바토비 프로젝트에는 일본 스미모토 상사에서 47.67%로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광물자원공사의 33.3% 지분까지 일본 스미모토 상사가 인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분 인수와 동시에 일본 스미모토 상사의 지분은 80.97%로 사실상 세계 3대 니켈 광산인 안바토비 광산을 독점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일본 스미모토 상사는 33.3%를 사들일 능력이 됩니다. 일본이 과거 중국이 히토류 가지고 장난친 것처럼 우리나라를 상대로 니켈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미래에 작년 일본의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얼마 전 일본 소니가 본인들이 개발해둔 기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헐값에 이스라엘 기업의 기술을 넘겼다가 나중에 그 이스라엘 기업과 거기에 투자한 SK텔레콤이 대박쳤다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소니처럼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할 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안바토비 니켈 광산 매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 보시고 의견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사와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수달둥둥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